어느 날 직장인 김지은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프리젠테이션 준비로 바쁜 날을 보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집으로 돌아와 요가 매트를 펼쳤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요가를 시작했는데 특히 힐링 요가 자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첫 번째 자세는 아기 자세였다. 김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몸을 앞으로 구부려 이마를 매트에 대었다. 팔은 몸의 옆에 놓아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이 자세는 허리와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지은은 이 자세를 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양이 소 자세로 넘어갔다.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하여 숨을 들이마시며 등을 나치형으로 굽히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숨을 내쉬며 등을 말고 머리를 숙였다. 이 동작은 등과 목의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세 번째 자세는 다리 올리기 자세였다. 벽 가까이에 앉아 상체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벽에 똑바로 올렸다. 이 자세는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하는데 완벽한 자세였다. 벽에 기대어 숨을 깊게 쉬면서 지은은 온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네 번째로 그녀는 나비 자세를 시도했다. 다리를 좌우로 벌리고 발바닥을 맞댄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똑바로 세웠다. 골반과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며 마음의 긴장을 함께 완화시켜주는 이 자세는 김지은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사바사나로 오늘의 요가를 마무리했다. 등을 대고 누워온 몸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다. 이 시간 동안 김지은은 하루의 과도한 정보와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하며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5가지 힐링 요가 자세를 통해 지은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지친 자신을 돌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매일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곳에 비타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들의 비결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10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덕분이었다. 이 요소들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 위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많았지만 비타 마을 사람들은 이를 쉽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인접한 마이너스 마을의 젊은 여행자 제임스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임스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야기하며 비타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하루는 제임스가 비를 맞으며 비타 마을에 도착했다. 그를 맞이하는 것은 맑은 하늘과 화창한 햇살,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제임스는 마을 가장을 찾아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마을 가장에게 찾아가 말했다. 저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주 병에 걸리곤 합니다. 마을의 가장은 제임스를 신중히 바라보더니 비타 마을의 비밀은 단순하지 않네. 젊은 여행자여. 그러나 너의 열정을 보니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누어 줄 가치가 있겠군. 라고 말했다. 그는 제임스를 마을의 중앙에 있는 큰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도서관에는 바구니 가득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있었다. 가장은 과일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비밀, 비타민 C일세. 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피부를 좋게 해주지. 그 다음으로 그는 제임스를 해양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쪽으로 데려가 말했다. 비타민 D는 뼈와 치아의 건강을 지탱하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네. 햇볕도 우리의 또 다른 동맹이라네. 제임스는 비타민 A를 이야기할 때는 나무에서 따온 당근을, 비타민 E와 K를 이야기할 때는 견과류와 잎이 많은 채소를 소개받았다. 또한 가장은 비타민 B 복합체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피로 회복과 에너지 생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 미네랄들의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시금치 한 다발을 가리키며 철분을 소개했다. 철분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것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네. 그 후 가장은 우유와 치즈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며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칼슘은 우리의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 필요하지. 이와 함께 가장은 마그네슘, 아연, 칼륨과 같은 다른 중요한 미네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모두 제임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지식이었다. 며칠 후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비법을 배웠다. 제임스는 마침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가장은 특별한 증표로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비타 마을을 떠나며 제임스는 자신이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의 마을도 점차 건강한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비타 마을과 마이너스 마을은 서로 교류하면서 풍요로운 지식을 나누게 되었고 두 마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제임스는 그 사이에서 건강의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로 활약하며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추운 겨울철, 감기는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코끝이 빨개지고 목이 따끔거리는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에 시달렸고 이를 예방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들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면역세포들은 밤사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병원균과 싸웁니다. 하지만 민수는 매일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했죠. 그는 스스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으나 점차 달콤한 잠에 유혹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민수는 평소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비타민과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그의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은 면역세포의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민수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거나 저녁 퇴근 후 짧은 조깅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차츰 그는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민수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깊은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또한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고 감성적인 충족도 채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손 씻기를 생활화했습니다.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민수는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휴대하며 주변의 바이러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민수는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년 감기에 시달리던 그는 이듬해 겨울 어떤 감기도 찾아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은 단지 감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민수의 생활 전반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민수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일에 치여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나에게 관절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있는 몸을 풀기가 힘들었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무릎과 척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산책을 나갔다가 한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의 몸놀림은 마치 젊은이와 같이 유연하고 부드러웠다. 그 광경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관절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레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운동 전에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이다. 둘째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운동 후에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했다. 셋째는 밸런스 스트레칭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이다. 나는 매일 아침 그리고 일과가 끝난 저녁에 이 스트레칭 루틴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에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잠긴 몸을 깨우고 저녁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또한 일주일에 3번은 근처 체육관에 가서 수영을 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유산소 운동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흐르고 나서야 느껴졌다. 처음보다 긴장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내 몸을 말이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더 나아가야 할 동력이었다. 그동안 내가 모른 채 했던 내 몸이 조금씩 대답을 해오는 듯했다. 이후 나는 친구 몇몇을 모아 함께 스트레칭 모임을 시작했다. 그들에게도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함께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 공원에서 운동을 했고 주말에는
간단한 하이킹을 떠나기도 했다. 우리의 화제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관절 건강도 함께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자 나는 그때 그 공원에서 만났던 연세 지긋하신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분께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때 나 또한 그분을 처음 뵙고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건강한 삶을 누립시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나갔다. 겨울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더 이상 관절이 얼어붙는 느낌은 없었다. 내 몸은 매일의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유익한 여정을 함께하자고 전했다. 이제 나에게 관절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은 그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